우리 라이프톡 건강 프로그램에 찾아주셨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폐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하며 왜 수분을 그만큼씩이나 섭취해야 하며 왜 우리가 꼭 운동을 해야 하며 왜 우리가 밤이면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며 깊은 숙면을 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과 우리 호흡기의 기능과 결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폐는 호흡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기의 개체성 있는 생명이 시작이 되고 숨이 끊기면 생명을 존속할 수 없죠. 그러고 보면은 폐의 기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폐가 하는 중요한 일은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살아있는 세포에게 무엇을 공급할까요? 산소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로 세포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한 찌꺼기, 그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로 또 꼽는다면은 완충작용에서 버퍼 시스템입니다.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는데 신장과 간장과 폐장과 이 셋은 서로 잘 협조를 하면서 우리의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7.45 pH가 그 정도 되도록 유지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항상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은 역시 산소 공급인 것입니다. 폐는 코에서 시작해서 이제 호흡기로 공기가 들어가죠.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에. 그러면 제일 말단 부분이 폐포입니다. 폐포는 마치 조그마한 주머니 같고, 그러니까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 또 꽈리 같기도 하고 그러한 일종의 폐포 주머니가 한 군데에 여기 아주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폐포 가장자리에는 망상 동맥과 망상 정맥,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망사처럼 겉에 다 연결 딱 붙어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아주 그 모양 내는 여자들이요, 브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다 네트로 된 이런 보레로 같은 재킷 같은 거를 또 걸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폐낭에는 그와 같이 혈관이 아주 가는 머리카락같이 고운 그런 동맥과 정맥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산소는 공기가 통하여 있는 이 폐포 주머니에 이 밖으로 대기권에 통한되는 공기, 기체로서 존재하고 요 베리어, 요 막을 통해서 못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액체, 왜냐하면 혈액은 액체지 않습니까? 액화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은 이 폐는 우리 몸에서 대순환과 소순환이 있는데 소순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순환에서는 동맥혈은, 폐 동맥혈은 산소가 비교적 적고 노폐물이 많은 깨끗지 않은 혈액이고, 폐 정맥혈은 이제 폐에서 다 모아가지고 산소를 많이 싣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폐 정맥에는 산소가 많고 깨끗한 혈입니다. 우리의 대순환을 이룩하는 것과 폐를 통하는 소순환에서는 반대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요, 이 폐에서 말입니다. 이 폐에 이 공기면으로 속한 부분의 그 용량은요, 불과 3쿼트. 한 쿼트는 대략 한 1리터 정도 되죠. 1리터면은 링게르병 하나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탄산을 배출하는 그 용량은요, 시간당 30리터, 30쿼터나 됩니다. 엄청난 노폐물을 폐를 통해서 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혈액은요, 5쿼터, 5리터. 이 혈액이 매 분마다 every minute 순환되어 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폐가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역시 폐장은 무엇의 한 장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생명의 장기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폐는요, 이 폐포 주머니를 모두 펼치면은요, 얼만큼 크냐 하면 그 넓이가 한 1000 square feet? 그러면 그것이 대략 얼마나 하냐면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테니스 코트에 가면은 테니스 그 코트에 테이블이 있죠. 가운데는 네트가 있고, 이쪽 편 사람, 그러니까 그 테니스 코트 전체에 네트를 한 이 반쪽, 그것만큼 넓습니다. 그것이 바로 1100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 그것을 다 펼치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인은 하루에 평균 호흡을 몇 번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그마치 24시간 동안에 2만 번을 호흡을 합니다. 왜요? 호흡은 우리가 잘 때에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쉬지 아니하고, 여전히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할까요? 실은 우리 사람은요, 몇 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생명을 존속할 수 없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뇌에는요, 우리 근육에는 산소를 그나마 조금 저장하고 있지만 우리 뇌에는 산소도 저장을 안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저장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분이 자기 에너지의 근본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세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은 항상 당을 공급해줘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혈액이라는 운반하고 순환하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폐는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에요, 산소가 얼만큼 많이 용해되는지 아십니까? 100ml의 혈액에 97%가 옥시헤모글로빈, 산소를 실은 헤모글로빈으로 되어 있고요. 3%는 그 혈액에는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혈청에 용해되는 산소는 불과 3%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산소가 이 공기 중에서 폐포라는 그 주머니 안에는 공기,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그 얇은 벽을 넘어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물, 액체의 환경입니다. 그러는데 묘한 것은요, 산소와 탄산가스는요, 공기 중에서는 기체로 작용을 하고요, 액체 중에서는 액체로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한 입자는요, 헤모글로빈이 마치 자그마한 보트라고 하면은요, 이 보트가요 4인석 보트로서 호수나 바다에 동동 떠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4인석에 산소를 4입자를 싣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에는요, 햄이라는 색소에 방석도 있고 또 거기에 방석에서 접촉하는 철분 원자, 에이텀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산소가 딱 오면은요, 이 염분이, 소디움이 정기적으로 차지를 해서 산소를 딱 붙이는, 그런 현상으로서 헤모글로빈 하나는 산소를 4입자를 싣고 그리고 혈액에 둥둥 떠서 항해를 하여 세포, 산소를 요구하는 세포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산소가 있는 곳에 가면은 부분적인 압이 아주 낮기 때문에 높은 압에서 낮은 압으로 산소가 떨어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도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는 세포 안에 스토브와 같이 당을 태울 때에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 ATP 38개를 낸다고 했죠. 그리고는 찌꺼기는 물과 탄산가스를 남기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으로 딱 들어가서 에너지화 합니다. 그리고는 에너지화한 다음에는 이산화탄소라는 찌꺼기를 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 몸에서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설이 되느냐 하면 반대로 세포에서 폐포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 압이 서로 다르고 그런 친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개 동맥혈은 97%의 산소를 갖고 있고 정맥혈은 75% 정도의 산소를 갖고 있어서 그 차이가 22%의 산소는 세포에 공급을 하고 왔다 갔다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떤 형태로 폐를 통하여 배설이 되느냐 하면 탄산으로서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 배설이 못 되는 것은요, 탄산수소염으로써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면 간에서 수소 이온을 효소 작용에 의해서 수소 이온을 떼면 다시 탄산이 되면은 그때 쉽게 폐를 통해서
배설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깨끗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보급돼야 하는지 하는 것을 치료봉사 272페이지와 274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 저자를 통하여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평범한 우리가 다 알아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끔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깊이 들여 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진다고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폐포 주머니가 아주 산소로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헤모글로빈과 접촉이 되어 100% 산소로 된 헤모글로빈이 아주 재빨리 움직이면서 필요로 하는 세포에게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소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이온화된 산소는 움직일 때에 초속으로 움직이는 활력을 헤모글로빈에게 줄 뿐만 아니라 피의 흐름이 아주 빨라지고 그 다음에 조직에 공급되고 그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공급됨으로써 장기는 정기적으로 충전이 되어 우리가 먹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좋은 산소 공급이 풍족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활력이 날로 증진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폐의 활동을 위하여 의복을 절대로 끼게 또 이렇게 몸에 마크가 생기게 그렇게 입지 말고 쫄라매지 말고 편안하게 입으라고 했고 또 우리의 자세가 공부를 할 때나 사무일을 할 때나 바느질을 일을 하거나 또 세공업을 하시는 모든 분이 자세를 반듯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주 육체를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폐 활량을 적게 억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를 졸라매거나 가슴을 졸라매므로써 이 복부의 근육인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폐 활량을 조절하는 그 일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끼는 옷이나 쫄라매는 옷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폐에서 나와 버려야 할 모든 찌꺼기와 해로운 것이 자유롭게 배설되기 위해서 그렇게 쫄라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소화기는 소화력이 나빠지고 두뇌는 우울증에 오고 심장은 흐르는 피가 아주 활력이 없고 피부는 누르스름하게 병색이 나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뇌신경이 혼란 상태에 이르며 우울증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가 유통이 되지 않고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있기가 이 옥 외에 여러 가지 케미칼이나 유독물질로 오염된 것 못지않은 높은 오염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통풍이 나빠서 밀폐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호흡한 것을 다시 또 호흡하게 되니까 신선한 산소가 없는 깨끗지 않은 그런 산소를 재호흡함으로써 건강이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어항 안에 제한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붕어가 아가미로 물을 받아들였다 또 내뱉었다 자꾸만 하면은 결국은 그 물의 산소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항에 있는 붕어가 병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통풍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산소 공급을 여러분이 계속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쾌한 야외 공기를 심호흡을 하는 것은 혈액에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시켜주고 노폐물을 깨끗이 배설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더 좋은 증진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좋은 육체 운동을 하는 것은 폐 활량을 날로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산소를 많이 싣고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려면 호흡을 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폐 활량을 날로 증진시키고, 노래를 하는 것도 폐 활량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가 수분은 폐의 건강을 위하여 얼만큼 필요한가? 폐는 75%가 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24시간 동안에 1파인트, 16온스, 그러니까 8온스짜리 2컵 정도를 이 호흡으로 배설해서 내뿜어서 소모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고요. 또 콩팥은 수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폐가 첫째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신장이 물이 부족해서 노폐물을 다 배설을 못 시키면은 폐가 신장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대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폐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물은 이래저래 꼭 공급하시되 적게 쳐서 8온스짜리 8컵은 24시간 동안에 물 먹는 시간에 적당히 공급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혈액이요, 천천히 이 혈액의 흐름이 아주 늦어집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를 많이 포함한 헤모글로빈이 있는 혈액에는 활력을 얻어서 혈액의 움직임이 아주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아주 더딥니다. 또 노폐물과 독소가 배설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폐장은 물론 위, 간장, 뇌, 우리 피부까지, 그 다음에 심장 자체까지도 모두 활력을 잃고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생각이 맑고 아주 모든 것이 분명하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영성이 생기지 아니하며 특히 병에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것을 잠깐 한 번 더 여기서 복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충 기능, 이 산도와 알칼리성을 조절하는 이 일, 이거는 이 산도와 알칼리도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못한 일은 신장이 해야 되고 신장이 못한 일은 간이 해야 되고 폐가 해야 되고 폐가 못한 일은 간이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그 탄산과 탄산수소염과 수소이온과 이산화탄소, 물, 이 5가지 물질이 서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폐에서는 간이 처리를 해낸 간이 탄산수소염을 효소 작용에 의해서 물과 탄산으로 수소 이온과 탄산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신장으로 배설을 시키고 탄산은 폐를 통해서 배설시킵니다. 폐를 통하여 배설되는 탄산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7% 정도가 폐를 통하여 배설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은 우리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에 이 수소 이온은 아주 강한 산이기 때문에 콩팥을 통하여 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알칼리로 몸이 기울어질 적에는 이거를 오히려 보유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해서 이 완충작용을 이 세 가지가 같이 이 세 생명의 장기, 간장, 신장, 폐장, 이 세 가지 생명의 장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장에서는 탄산이 어떤 때 꼭 필요할 땐 재흡수를 합니다. 이 탄산은 췌장에서도 필요한 때에 배설을 시킴으로써 십이지장의 환경을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에밀레이즈하고 트립신하고 라이페이즈가 활성화될 수 있는 중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무선 전신을 하면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폐는 또 하나 신기한 것은요, 우리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내며 그 많은 운동을 하는가? 그러니까는 횡격막인, 그거는 하나의 보자기 같은 근육입니다. 그것이 활기차게, 우리가 보통으로 그냥 숨을 쉴 적에는 한 1인치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함으로써 폐를 아코디언처럼 열었다 닫았다 움직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호흡을 할 적에는 10인치 정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수축했다 완전히 이완했다 해서 폐 활량을 완전히 증가시킵니다. 보통 때는 늦간 근육이 그저 움직이면서 폐가 작동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하지만 폐는 어떻게 보면은요 아코디언 같기도 하지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요. 시편 기자인 다윗 왕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심이 신묘 막측하다 했는데 그때 과학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리학 책이나 해부학 책이나 여러 기본적인 우리 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랍고도 훌륭하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의 은총을 힘입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날로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며 좀 조용하고 침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